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6일 독일 뮌헨에서 만났습니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두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중국이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 속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양자, 영내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양측은 중동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논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양국 고위 관리들이 만나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관련 사안 외에도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양측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요 분야에서의 협의와 고위급 회담 등 다양한 전략적 사안에 대해 미중 간 열린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달 25일과 26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 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근 무기 실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24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추가 미사일 사용이 우크라이나 내 더 많은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숨지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불법 무기 거래 심화는 유럽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궁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계속 북러 불법 무기 이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유엔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기 사용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반복적으로 규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준수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안보리 내에서 이런 문제를 조사할 메커니즘이 있다고 밝혀 안보리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최소 24발의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 같은 공격으로 최소 14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한 관계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미국 의회는 미한일 3국 협력의 동력을 각국 선거에 따른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최근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라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의회 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ery concerned about, what a potential North Korea-Russian relationship would be. My other committee is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so we certainly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is. 베라 의원은 다만 러시아에게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이웃 국가라면서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핵 역량 측면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대한 VOA의 또 다른 질문에는 한국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supported the Biden administration's or the Obama administration's efforts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Cuba. I don't have issue with South Korea opening up a dialogue in relations with Cuba. I think we should be doing the same thing and try to get that relationship to a better place. 베라 의원은 이어 미한일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과 4월 한국 총선, 또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는 미한일 삼국 협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삼국 협력의 동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 our interest to continue to build on the strength of the trilateral conversations that took place at Camp David. We want to build the legislative side of that, where regardless of who's in the White House or who is the president of Korea.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미한일 삼국 협력은 각국 정부가 선거로 인해 교체되더라도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신중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6일 VOA의 관련 질의에 미라 랩 후퍼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동맹국들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만일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 국가가 북한과 관여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협의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관여로 인한 강력한 미한일 삼국 협력에 우려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일본과 북한 간 외교적 관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키우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도전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15일 미국 국방대학 개간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위협과 도전을 제기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점점 커지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만큼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핵 역량과 미사일 기술을 확장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와 행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어 이 같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미 우려할 만하다면서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세 행위자 모두 서로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3년 연속 165위를 기록해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16일 발표한 2023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3년 연속 같은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북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총점 4점 미만을 받아 군사 쿠데타 이후 압제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등 55개국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됐고 권위주의 정권은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됐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총점 평가에서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는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해 최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진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